나이가 들어 스스로 밥도 못 차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졌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아마 요양원 아니면 간병인일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요양원 한 달 300만 원, 간병인 500만 원. 자식들은 바빠서 부모님 곁에 있을 시간조차 없죠.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야만 할까요? 하지만 여기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더라도 요양원에 서두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67세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퇴직 후엔 여유롭게 차 마시며 책도 읽고 바다 보며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퇴직 2년 만에 찾아온 건강 문제와 자식들과의 갈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요양원의 비싼 비용, 간병인의 불편함, 자식들의 차가운 눈빛 때문에 요양원 문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날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모든 걸 딛고 제가 찾은 놀라운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도 더 당당해질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생을 바꾼 이야기 시작합니다. 3년 전 교직에서 물러났을 때 가슴이 설렜어요. 이제 오로지 내 시간이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자. 그런 꿈을 꾸며 부산 바다 앞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꿈은 1년도 안 돼 무너졌어요.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파스 붙이며 버텼어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 문을 두드렸죠.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박미경님, 양쪽 고관절이 퇴행성 질환으로 많이 망가졌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걷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재활은 지옥 같았어요. 혼자 밥을 차릴 수도, 화장실 갈 때도 벽을 짚어야 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질 줄 몰랐어. 큰아들 민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고마운 말이었어요. 아들 집에 갔을 때 손주들이 할머니하며 안기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죠. 며느리도 따뜻하게 밥상을 차려줬어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들은 야근이 잦아졌고 며느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밤 부엌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오시고 나서 집이 너무 답답해.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매달 이렇게 부담 지고 살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가 짐이 됐구나.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당당했던 내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 몰랐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 아들이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왜요? 뭐 불편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내 집이 편해서. 사실은 달랐어요. 더 이상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딸 지순의 집으로 갔어요. 작은 딸은 신혼이라 더 잘해줄 거라 믿었죠. 처음엔 정말 따뜻했어요. 딸이 퇴근 후 차를 끓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사위도 웃으며 손주들 얘기를 해줬죠. 이제야 안정을 찾았으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2달쯤 지나자 또 달라졌어요. 딸은 바빠지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사위는 점점 무뚝뚝해졌어요. 어느 날 밤 딸과 사위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너희 오빠는 장모님 안 모시고 우리만 이러는 거야? 내일 요양원 얘기 말씀드리자. 요양원? 비용이 얼만데? 장모님 전세금 빼면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 전세금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평생 모은 돈을 저렇게 쉽게 말하다니.
내가 자식들한테 뭐였던 걸까? 다음 날 작은 딸한테 말했어요. 지수야, 엄마 집으로 돌아갈란다. 딸은 당황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지수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절대 기대지 말자.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해. 집에 돌아왔지만 문제는 그대로였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혼자 생활은 불가능했죠. 간병인을 알아봤어요. 전화로 물어보니 12시간만 도와줘도 한 달 250만 원. 24시간이면 450만 원이 넘었어요. 제 연금은 170만 원 턱없이 부족했죠. 적금을 깨볼까 고민했지만 그건 내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아들 민호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한 달 300만 원이면 전문가가 돌봐준대요. 호기심에 견학을 갔습니다. 겉으론 깨끗했어요. 로비엔 꽃이 가득했고 직원들은 밝게 웃었죠. 하지만 어르신들 눈빛이 달랐어요. 가족을 기다리는 듯한 텅 빈 표정. 옛날 학생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박 선생님, 요양원 와서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왔어요. 근데 이제 명절에도 안 와요. 그 말에 소름이 끼쳤어요. 절대 여기서 살 수 없어. 간병인을 써보기로 했어요. 첫날 60대 아주머니가 왔어요. 친절했지만 낯선 사람이 집에 있는 게 어색했죠. 일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내일은 다른 분이 올 거예요. 그렇게 간병인이 자꾸 바뀌었어요. 매번 내 상태를 새로 설명해야 했고, 어떤 날은 아예 안 왔어요. 그러다 물 한 잔 마시러 가다 균형을 잃어 넘어진 날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이렇게 살 순 없어.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도 답이 아니야. 내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 갔어요. 지팡이 짚고 터덜터덜 갔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벽에는 아파트 사진이 그려져 있는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65세 이상 어르신의 새 시작. 직원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 선생님, 여기 조건이 딱 맞으세요. 월세 2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이면 독립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월 20만 원? 내 연금으로 충분한 돈이잖아. 더 물어봤어요. 어떤 집인데요?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 바닥이 평평해요. 화장실엔 안전바, 비상벨도 있어요. 일주일에 2~3번 생활지원사가 와서 건강 체크하고 집안일도 도와줘요. 단지 안에 작은 병원도 있고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 좋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요양원처럼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고 내 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니. 또 뭐가 좋은데요? 이웃들이 다 비슷한 어르신들이에요. 같이 운동하고 모임도 만들 수 있죠. 월 20만 원이면 연금으로 충분하고 비상벨 덕분에 밤에도 안심이에요. 그 순간 이게 답이구나 싶었어요. 바로 신청서를 냈어요. 교사로 30년 일한 덕에 가산점도 받았죠. 직원분이 희소식을 전했어요. 박 선생님, 서류 심사 통과했어요. 면접만 잘하면 입주 가능하세요. 기뻤지만 큰 걱정이 남았어요. 지금 집 전세금,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야 했는데 자식들이 그걸 노리고 있었거든요.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죠. 얘들아, 엄마가 복지주택에 입주하기로 했어. 아들이 바로 물었어요. 그럼 전세금은요? 민지 학원비랑 제 사업 자금이 급해서. 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양원이 낫지 않을까 해서. 화가 치밀었어요. 너희 내 돈을 왜 당연히 달라고 해? 내가 평생 너희 위해 모은 돈이냐.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 엄마 돈 달라고 했어요?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 그럼 왜 매번 전세금 얘기야? 내가 너희 학자금, 결혼자금 다 대줬잖아. 이제 와서 내 노후 자금까지 달라고? 딸은 울먹였어요. 엄마,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요양원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지수야, 내가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본 게 있어. 요양원 간 어르신들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온대. 근데 결국엔 명절에도 안 와.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도 엄마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버리는 게 뭔지 알아? 내 의지 무시하고 내 돈 탐내고 날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그게 버리는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딸은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죠.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전세금으로 보증금 내고. 나머진 내 노후 자금으로 남길 거야. 그날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한 달간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기도 조용했고 손주들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죠.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 마지막 삶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은행에 가서 전세금 계좌를 확인했어요. 내 이름으로 안전하게 남아 있었죠.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이제 누구도 내 돈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드디어 복지주택 입주 날이 왔어요. 작은 트럭에 짐을 싣고 새 집으로 갔죠. 문을 열자 깔끔한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은 평평해서 지팡이로도 편하게 걸었어요. 화장실엔 안전바가 튼튼히 붙어 있고 비상벨은 침대 옆에 반짝였어요. 부엌 싱크대도 낮아서 손이 쉽게 닿았죠. 창밖으론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첫날 생활지원사분이 찾아왔어요. 박미경님, 잘 오셨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날 걱정해줬거든요. 복지주택의 장점은 끝이 없었어요. 월세 20만 원 내 연금으로 충분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은 전세금 일부로 냈고 나머진 노후 자금으로 은행에 넣어뒀죠. 집은 휠체어로도 다닐 수 있게 설계됐어요. 문턱이 없어서 넘어질 걱정 없었고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라 안심됐어요. 비상벨은 24시간 연결돼 있어서 밤에 통증이 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일주일에 3번 생활지원사분이 와서 혈압 재고 약 챙기는 법도 알려줬어요. 단지 안에 건강센터가 있어서 물리치료도 받았어요. 작은 병원도 있어서 감기 걸렸을 때 바로 약 받았죠. 공용 공간도 많았어요. 1층엔 도서관이 있어서 책 읽으며 이웃들과 수다 떨었고, 공원엔 벤치가 있어서 아침마다 산책했어요. 요양원처럼 밥시간, 취침시간 정해진 게 없었어요.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TV 보고 친구 초대했죠. 이게 진짜 내 집이구나 매일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복지주택만 답은 아니었어요. 주민센터에서 또 다른 선택지를 알게 됐거든요. 노인 맞춤형 공유주거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이건 몇 명의 어르신이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거예요. 각자 방은 따로 있고 거실과 부엌은 같이 쓰죠. 월 비용은 30만 원 정도, 보증금은 1,500만 원쯤이에요. 복지주택보다 살짝 비싸지만 장점이 많아요. 전문 간호사가 상주에서 매일 건강 체크해줘요. 아침 저녁으로 밥도 같이 먹는데 영양사가 메뉴 짜줘서 건강 걱정 없어요. 모임도 많아요. 매주 영화 감상회, 요가 클래스, 심지어 원예 동아리까지. 외로울 틈이 없죠. 공유주거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원하는 분들께 딱이에요. 나 같은 경우엔 혼자만의 공간이 더 필요해서 복지주택을 택했지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공유주거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면 자세히 알려주니까 꼭 물어보세요. 복지주택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이웃들이 생겼어요. 옆집 최 할머니가 커피 한 잔 하자고 불러줬어요. 미경 씨, 여기 어때요? 난 자식들 눈치 보다가 여기 왔는데 진짜 자유롭다니까.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우리 사연이 다 비슷했거든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같이 걷고 주말엔 김치 담그며 웃었어요. 요양원에서 느꼈던 공허함 여기선 전혀 없었어요. 무릎도 점점 나아졌어요. 건강센터에서 물리치료 받고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짧게 걸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의도 들었죠.
손주들과 영상통화하고 인터넷으로 꽃 화분도 샀어요. 세상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자식들과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손주들 목소리가 그리웠지만 전화 걸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지수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여기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 집 안을 둘러보더니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전세금 때문에 욕심부렸어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잘못했어요. 나도 눈물이 났어요. 지수야, 괜찮아. 너도 힘들었겠지. 와줘서 고마워. 그날 딸과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웃었어요. 돈 얘기 없이 그냥 딸과 엄마로 돌아갔죠. 아들은 더 오래 걸렸어요. 6개월쯤 지나서 손주들과 함께 왔어요. 현관에서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돈 노리고 엄마 의지 무시했던 거 진짜 미안해요. 손주들이 할머니 이 집 예뻐요 하며 뛰어놀았어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행복한 거 보니 그때 제가 틀렸어요. 엄마 결정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손주들이 깔깔대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었죠.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린 다시 가족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난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아요. 1년이 지난 지금 난 67세예요. 앞으로 20년 아니 30년도 더 살 거예요. 요양원의 쓸쓸함, 간병인의 어색함, 자식들의 부담 없이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죠. 복지주택은 내게 자유를 줬어요. 월 20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 충분해요. 비상벨 덕분에 밤에도 안심이고 이웃들과 매일 웃어요. 공유주거 커뮤니티도 매력적이에요. 함께 밥 먹고 모임 즐기며 가족 같은 분위기를 원한다면 딱이죠. 제가 선택한 건 복지주택이지만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저 같은 나이의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요양원에서 후회하지 마세요. 우린 아직 할 일이 많아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 공유주거 이런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동네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월 20만 원, 30만 원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이나 자식들에게 꼭 보여주세요. 작은 공유가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도 당당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